특수관계자 간 이제 약국을 양도할 수 있는가, 허용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슈는 없는 거냐. 일단 5년은 할 거지 하면서 맞아, 서로 하는 5년은 거야. 해야 돼요. 5년 동안 비용 처리 안 할 거면 굳이 이거 8.8% 내면서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보면 잘 짜셔야 되고,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사후 작업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하시고 나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우 회계사입니다. 신임한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수관계자 간 이제 약국을 양도할 수 있는가, 만약에 양도했다면 어떤 세무적 이슈가 있는가,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례로 약사님들 간에서, 특히나 특수관계자 간에서 어떤 약국 양수도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부부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인척이나 조금 더 먼 특수관계자와 어떤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슈는 없는 거냐. 약국을 넘기는데 아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 정도로 테마를 잡으면 논의가 재밌게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점점 컨설팅 업체분들 안 끼고 직거래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아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도 생기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좀 디깅하다 보니까 이런 전략들도 막 생각이 나고, 실제로 구사도 엄청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중에서도 특수관계자, 네. 특수관계자 거래고 권리금 생성을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배우자 간에 만약 양수도를 하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가는 건데 뭐 하려고 권리금을 생성하지? 뭐 이런 의문을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통장을 따로 관리하시는 분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정 전체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 아니니 근데 왜 하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사실 권리금이라는 게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60%만큼 인정을 해줍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권리금이 실제 5억짜리라고 해도 실제로 3억은 이유 없는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하는 쪽에서 보면 실제로는 소득이 5억이 아니라 2억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5억이 전체로 비용 처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3억에 대한 갭을, 비용 처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했을 때 세무서 입장에서는 뭐 좀 삐딱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볼 때 절세를 함으로 인해 비용 처리가 늘어남에 있어서 5년 동안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증여로 하면 안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자금을 실제로 만약에 5억이다 라고 하면 5억을 써야 되잖아요, 거래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데 그 5억 쏘기 위해서 대출 받고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니까 이걸 그냥 증여로 하면 안 되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영업권이라는 것의 개념이 세법상, 그리고 또 회계적으로도 거래가 일어났을 때 뿅 하고 발생하는 게 영업권의 자산의 정익이기 때문에 증여로 신고하면은 괜히 증여세만 나오지, 혹은 뭐 6억이 차감되지. 그리고 우리의 목적 자체가 지금 증여를 안 보게 한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네. 권리금이라는 걸로 인정받아야 비용 처리가 되고, 사실 증여로 만약에 추정이 돼버리면 돈을 이전한 게 약국의 전달이 아니라 그냥 돈을 준 거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비용 처리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부부간 증여가 되면 이 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작업의 목적, 약국을 양도하는 목적은 실제로 배우자님이 서로 힘들어서 한 명을 쉽게 하면서 양도하는 목적도 있겠죠. 근데 그 본질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아까 말했던 기타 소득에 의한 필요 경비 때문에 추가로 비용 처리를 더 받기 위한 목적, 그게 더 크죠. 짚어드려야 될 거는 실제 금액 이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금액 이체를 얼마로 할지 가치평가가 세무서가 인정할 만한. 맞아요. 흔히 감정평가라고 하는 가치평가, 뭔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권리금이 몇 억인지에 대한 공정한 가치가 있어야겠죠. 원칙은 가치평가가 간평사들의 영역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 이 간평의 금액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상속 증여서법에 보통 이런 영업권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걸로 한다고 하면 세무서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시세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게 낮으면 또 이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잖아요, 부부 사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늘 자주 얘기 드리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시가대로 거래를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 시가가 아주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약국 간 거래의 일반적인 시가가 아닐 수는 있다. 그렇죠. 그것보다는 더 공증된 방법,
세법에서 결정한 그 상속 증여세법에서 나타난 그 방식대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인증된 감정평가법원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두 번째는 공인회계사나 뭐 세무사들의 상징수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네, 원래는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쓰였는데 맞아요. 네, 그 방법으로 개인 사업자지만 영업권을 평가한 다음에 그걸로 이체하고 권리금 신고를 하게 맞아요.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감정평가사의 가치평가 결과를 가장 증빙의 효력이 높은 걸로 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수관계자의 거래고 이게 실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유심히 보겠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사실은 뭐 이렇게 볼 필요도 없는데 특수관계자니까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는 의심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적정하게 가격을 매겼냐, 그리고 거래 실질이 있는데 그 실질에 대한 증빙들이 아까 말했던 이체 내역이나 아니면 계약서, 그런 게 아주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게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막 명확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날짜를 정해서 일반적으로 제3자와 거래하듯이 똑같이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권리금을 주고받고 약대금도 서로 주고받고 계약서도 명확하게 쓰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자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부간 아니면 자녀간 아니면 특수관계자 간의 약국의 이전 과정이 실제로 발생하고 실제 권리금도 서로 이체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비용 처리도 당연히 적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권리금의 비용 처리 뭐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양수도를 하고 5년 이전에 또 폐업을 하거나 점프를 하실 일이 생긴다면 그 비용 처리를 충분히 못한 거거든요. 기타 소득을 60% 필요경비를 받는 이득을 양도 가족이 받지만 양수 가족이 비용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5분의 2년이죠. 약국 운영을 해야 적어도 2년 맞아요. 이상은 해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자 거래하면 일단 5년은 할 거지 하면서 맞아, 서로 하는 5년은 거예요. 해야 돼요. 5년 동안 비용 처리 안 할 거면 굳이 이거 8.8% 내면서 이거 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안 하시겠죠.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보면 잘 짜셔야 되고 이 약국을 어쨌든 받으신 분이 최소 5년 동안은 다른 약사나 다른 분한테 양도를 안 하겠다 가정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사님들이 수많은 이제 절세 방법들을 다 고민하다가 이제 뭐 고용증제도 없고 뭐 비용 처리도 할 게 없어. 근데 배우자나 자녀가 약사인데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리금 생성을 해서 우리 약국을 바꾸자.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자면 부부 약사님이시면 주택을 취득하시거나 자산 관리를 하실 때 공동 명의로 하고 싶으시잖아요. 이 그쵸. 우리 가족의 재산이라는 걸 동시에 읽었다고 하고 싶으실 때 소득 증빙을 두 분 다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0.5씩 공동 취득을 하시려면 그때 소득을 한번 찍어주는 걸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수 약사님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 때문에 비용 처리, 그다음에 소득 증빙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약사거나 뭐 며느리나 뭐 사위가 약사인데 별로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근데 나름 절세 방법이 다른 게 뭐가 없을까? 라고 고민했을 때 이런 방법도 있긴 하다. 저희가 강의 드릴 때, 네. 강의할 때 제가 맨날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권리금 소득은 40%만 소득 잡힌다. 사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가 되신다면 넘기실 때 공짜로 넘기는 것보다 금액을 생성할수록 전체 가족에서는 더 이득이라는 개념이 잡히실 거거든요. 맞아요. 네, 보통은 상속을 예로 들면은 어머님 약사님께서 뭐 아들 약사님에게 약국을 넘겨줄 때 영원으로 넘겨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만 상속 증여세 관점에서만 생각하시지 약국 전체적인 세금 관점으로는 종소세 관점으로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맞아요. 이유가 그 기타 소득이 60%는 묻지마로 필요경비 된다는 사실 맞아요. 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약사님들이 생각해 보실 때 방금 이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 혹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 싶으면 저희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약국을 이렇게 양도할 때는 단순하게 양도 아니라 양쪽의 소득 금액이나 실제 그 생애 주기까지 전체 보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그냥 지금 바로 넘길게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사후 작업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하시고 나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부부 약사나 가족 약사님들에 대해서 여러 번 뭐 절세 전략 말씀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또 이런 문의가 많아가지고 요 꼭지로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